두 번째 결혼식. 1장. 창가의 두 사람. 서울 근교의 푸른솔 요양원 3층 복도 끝 창가는 박정수의 자리였다. 그는 매일 오전 10시가 되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다. 78세의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고 안경 너머로 활자를 따라가는 모습은 마치 젊은 학자 같았다. 정수는 평생 국어교사로 살았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지 5년,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빠 1년의 명절 때나 얼굴을 비췄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이제는 이해했다. 누구에게나 자기 인생이 있는 법이니까. 그날도 정수는 창가에 앉아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을 읽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한 손에 노란 프리지아 꽃다발을 든 할머니가 지나갔다. 이복래, 75세. 그녀는 요양원에 온 지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모두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복래는 매일 아침 요양원 마당 한 구석에 가꾼 작은 화단에서 꽃을 꺾어왔다. 그리고 그 꽃을 들고 요양원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누군가는 그녀를 두고 말했다. 저 할머니는 꽃처럼 사는 사람이야.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복래가 정수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정수는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도 꽃을 들고 다니시는군요. 네, 이 아이들이 저보다 예쁘니까요. 하나 드릴까요? 복래는 말없이 프리지아 한 송이를 정수의 책갈피에 꽂아줬다. 노란 꽃잎이 낡은 책장 사이로 스며들었다.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책만 보시지 말고 가끔은 꽃도 보세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으니까요. 복래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정수는 그녀의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봤다. 꽃을 든 그녀의 모습에서 묘한 생기가 느껴졌다. 2장. 식탁에서 시작된 이야기. 일주일 후 정수와 복래는 식당에서 마주 앉게 됐다. 요양원 식당은 4인용 테이블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날따라 자리가 부족해 둘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었다. 또 뵙네요, 박 선생님. 그러게요. 처음엔 어색한 침묵만 흘렀다. 하지만 복래는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선생님은 무슨 책을 그렇게 많이 읽으세요? 평생 국어를 가르쳤으니 이제는 읽고 싶었던 책들을 읽는 겁니다. 젊었을 때 시간이 없었거든요. 부럽네요. 저는 글을 많이 못 배워서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 복래의 목소리에 서운함은 없었다. 그저 담담했다. 그래도 할머니는 꽃을 아시잖습니까? 그것도 배움입니다. 복래의 눈이 반짝였다. 맞아요. 꽃은 제 선생님이었어요.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맨날 구박받을 때 마당 한 구석 꽃들이 저를 위로해줬거든요. 무화과나무 아래 심은 채송아들이요.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매년 피어나더라고요. 그 모습이 저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꽃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의 말투에서 삶의 무게를 느꼈다.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긴 세월의 흔적을.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복래는 잠시 먼 곳을 바라봤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족을 위해 평생 일했죠. 그런데 사랑했느냐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중매로 만났거든요. 19에 시집 가서 그냥 살았어요. 사랑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50년을 함께 사셨잖습니까? 그게 정이죠. 사랑이 아니라 정 때문에 산 거예요. 그 사람도 저를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부부니까 함께 산 거죠. 복래는 쓸쓸하게 웃었다. 선생님 부인은요? 제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교사 월급으로는 넉넉하지 못했는데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새 아이 키우면서도 항상 웃었죠.
정수의 목소리가 잠겼다. 사랑했습니까? 복례가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을 잘 못했어요. 남자라서 그런지 감정을 드러내는 게 쑥스러웠거든요. 그래서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되네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됐다. 식사 시간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됐다. 정수는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 이야기를, 복례는 자신이 가꿨던 꽃밭 이야기를 했다. 선생님, 혹시 학교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학생 있어요? 글쎄요. 다 기억에 남지만 한 아이가 생각나네요. 집이 가난해서 학교를 그만두려던 아이였어요. 제가 몰래 학비를 대줬죠.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에 가서 편지를 보내왔어요. 선생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라고요. 복례가 미소 지었다. 좋은 선생님이셨네요. 아닙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죠.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어느 날 복례가 갑자기 물었다. 정수는 잠시 숟가락을 멈췄다. 외롭죠. 사람이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밤에 혼자 방에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저도요.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세상에 혼자 남은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있긴 한데 그 애도 자기 삶이 바쁘니까요. 명절에나 얼굴 보죠. 우리 모두 비슷하게 사는군요. 두 사람은 쓸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동질감이 있었다. 3장. 마음이 열리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 정수와 복례는 요양원 마당을 함께 산책하기 시작했다. 복례는 꽃밭을 가꾸고 정수는 벤치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리고 가끔 복례가 꽃 이름을 가르쳐주면 정수는 시 구절을 들려줬다. 이 꽃은 코스모스예요. 가을에 피는 꽃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 예뻐요. 약해 보이지만 태풍이 와도 꺾이지 않거든요. 김소월 시인이 그랬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코스모스를 보면 그 시가 생각나요. 복례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 시 전부 읽어주실 수 있어요? 정수는 조용히 시를 읊었다. 복례는 눈을 감고 들었다. 가을바람이 코스모스를 흔들고 정수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좋네요. 선생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아요. 마치 제가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아요. 할머니도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해요. 글을 많이 못 배웠어도 좋은 말은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예전에 라디오에서 시 낭송 프로그램 들으면서 운 적도 있어요. 그날 이후 정수는 복례에게 자주 시를 읽어줬다. 윤동주의 서시, 정지용의 향수, 한용운의님의 침묵. 복례는 매번 감탄하며 들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선생님, 저한테 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글이요? 네. 손주들한테 편지 쓰고 싶은데 맞춤법도 틀리고 글씨도 못 나서요. 창피해서 못 보내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제 편지 보고 웃을까봐 무서워요. 정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가르쳐 드리죠. 내일부터 시작할까요? 복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두 사람의 글쓰기 수업이 시작됐다. 매일 오후 3시 요양원 작은 독서실에서 만났다. 정수는 복례에게 한글 맞춤법을, 문장 쓰는 법을 알려줬다. 할머니, 안녕하세요는 안녕하세요이지, 안녕하세요가 아닙니다. 아이고, 평생 잘못 쓴 거네요.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르게 쓰면 되죠. 복례는 배우는 게 느렸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어져도 맞춤법을 자꾸 틀려도
그녀는 매일 노트에 문장을 적었다. 정수는 그런 그녀를 보며 감동했다. 배움에 대한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달이 지나고 복래는 첫 편지를 완성했다. 손주 은지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사랑하는 은지에게. 할머니가 편지 쓰는 거 어렵지? 할머니도 공부하고 있어. 박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대. 은지야, 할머니는 너무 늦게 공부를 시작했어. 너는 지금 열심히 해. 배움은 정말 소중한 거야. 사랑해. 할머니가. 복래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할머니가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입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자신이 복래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복래에게서 배우고 있다는 것을. 살아가는 의지를, 긍정적인 마음을,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4장. 사랑의 고백. 겨울이 찾아왔다. 요양원 마당은 눈으로 뒤덮였고 꽃밭은 하얀 이불을 덮었다. 복래는 더 이상 꽃을 꺾어올 수 없었지만 대신 종이로 꽃을 접어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크리스마스 이브 요양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노인들은 케이크를 나눠 먹고 캐럴을 불렀다. 정수와 복래도 구석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선생님. 복래가 조용히 불렀다. 예.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정수는 복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다. 저 선생님이 좋아요. 순간 정수의 심장이 뛰었다. 78년을 살면서 잊고 있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저도 할머니가 좋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따뜻했다. 주변의 캐럴 소리가 멀게 들렸다. 선생님. 복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우리 결혼식 해볼래요? 정수는 눈을 깜빡였다. 결혼식이요? 네. 인생 마지막으로 한 번쯤 하얀 드레스 입고 꽃 들고 결혼식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결혼은 중매였거든요.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하고 싶어요. 정수는 복래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소녀 같은 꿈이 담겨 있었다. 좋습니다. 우리 결혼식 합시다. 복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5장. 준비. 다음 날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이 요양원에 퍼졌다.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어떤 이는 축하해줬고 어떤 이는 황당해했다. 심지어 누군가는 수군거렸다. 나이가 몇인데 결혼식을 한대? 말년에 창피한 짓 하시네. 하지만 정수와 복래는 개의치 않았다. 우리 진짜 할 거예요. 복래가 단호하게 말했다. 정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남의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결혼식 준비를 시작했다. 정수는 직접 손으로 청첩장을 썼다. 50년 교사 생활로 다져진 그의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다. 이복래 양과 박정수 군은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래는 그 청첩장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이복래 양이라니. 7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에요. 기분이 묘하네요. 저도 78년 만에 처음으로 박정수 군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젊은 연인처럼 웃었다. 복래는 자신의 웨딩드레스를 직접 만들기로 했다. 하얀 천을 사서 요양원 방에서 바느질을 시작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바늘이 자꾸 삐뚤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다가 손가락을 찔러 피가 나기도 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룸메이트 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젊었을 때 농사일하면서 손에 박힌 가시가 얼마나 많았는데요. 복내는 반창고를 붙이고 다시 바느질을 이어갔다. 요양원 직원들도 두 사람을 돕기 시작했다. 젊은 간호사 미영은 복내의 바느질을 도왔고 요양보호사 경수는 마당의 예식장을 꾸밀 계획을 세웠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가 꼭 멋진 결혼식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결혼식장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거든요. 두 사람은 고마워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희들한테 미안하구나. 늙은이들 잔치에 이렇게 신경 써줘서. 아니에요. 저희도 행복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보게 돼서요. 미영의 말에 복내가 물었다. 미영아, 너는 사랑하는 사람 있니? 아직 없어요. 꼭 만나게 될 거야. 그리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요양원은 결혼식 준비로 분주했다. 어르신들도 하나둘 꺼들기 시작했다. 종이꽃을 접고 장식을 만들고 축가를 연습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사람들도 어느새 함께 준비하고 있었다. 6장. 반대. 그런데 결혼식을 이틀 앞둔 날, 복내의 아들 민수가 요양원을 찾아왔다. 45세의 민수는 얼굴이 굳어 있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긴 결혼식 한다잖니. 결혼식이요? 75세에 무슨 결혼식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내는 침착하게 차를 따랐다. 나이가 많으면 결혼 못해?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니?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3년밖에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복내의 손이 멈췄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평생 어머니만 보고 사셨잖아요.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를 벌써 잊으신 거예요? 민수야.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내 아버지를 잊은 적 없어. 지금도 밤마다 아버지 생각을 해. 함께했던 50년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겠니? 그럼 왜? 하지만 민수야. 아버지는 내 첫 번째 사랑이었어. 그리고 정수 씨는 내 마지막 사랑이야. 민수는 입을 다물었다. 복내가 이어서 말했다. 아버지와의 추억은 소중해. 평생 내 마음속에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어.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사랑하고 싶어. 그게 나쁜 일이니?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가족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복내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내가 바쁜 거 안다. 너도 내 인생이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 살게 놔둬. 이게 내 마지막 소원이야. 민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머니가 하시겠다면 저도 더는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에는 안 갈 거예요.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요양원을 나갔다. 복내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정수가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아들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예요. 정수는 복내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주름진 손이 포개졌다. 7장. 결혼식 날. 결혼식 날 아침, 요양원 마당은 하얀 천막으로 덮였다. 간호사들과 요양보호사들이 총출동해서 예식장을 꾸몄다. 종이로 만든 꽃들이 천막을 장식했고 하얀 의자들이 줄지어 놓였다. 어제 내린 눈이 마당을 덮어 마치 하얀 카펫 같았다. 복내는 방에서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직접 바느질한 드레스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였다. 미영이 복내의 머리를 손질해줬다. 하얀 머리를 곱게 빗어 올리고 작은 꽃핀을 꽂았다.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그래. 75세 신부가 예뻐. 네, 세상에서 제일 예쁘세요. 주름도 아름다워요.
그 주름 하나하나가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잖아요. 복례는 거울을 보며 미소 지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오늘만큼은 빛이 났다. 정수는 요양원에서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양복을 꺼내 입었다. 30년 된 낡은 양복이었지만 잘 다려서 입으니 멋졌다. 경수가 넥타이를 매주었다. 할아버지 멋지십니다. 그런가? 양복 입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아니에요. 완전 신랑감이세요. 오후 2시 결혼식이 시작됐다. 요양원의 모든 노인들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작은 마당을 가득 채웠다. 휠체어에 앉은 어르신들도 지팡이를 짚은 어르신들도 모두 자리를 지켰다. 음악이 흘렀다.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다. 복례가 하얀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당당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바라봤다. 정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한 신부였지만 그의 눈에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가슴이 뛰었다. 78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건 처음이었다. 복례가 정수 옆에 섰다. 요양원장이 주례를 맡았다. 우리는 오늘 특별한 결혼식을 봅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 사랑한다는 것은 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분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어떤 이는 벌써 울고 있었다. 신랑 박정수 씨, 신부 이복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겠습니까? 예. 정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신부 이복래 씨, 신랑 박정수 씨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며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함께하겠습니까? 예.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주례가 말했다. 그럼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정수와 복례는 수줍게 입맞춤을 했다. 요양원 마당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어떤 어르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고 어떤 어르신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때였다. 마당 입구에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민수였다. 그는 큰 꽃다발을 들고 조용히 서 있었다. 복례와 눈이 마주치자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와 꽃다발을 건넸다. 어머니 축하합니다. 복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민수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행복할 권리가 있죠. 두 분 행복하세요. 정수도 민수의 손을 잡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오후 요양원 마당에서는 작은 피로연이 열렸다. 케이크를 자르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노래를 불렀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춤을 췄다. 78세와 75세의 신랑 신부도 느린 왈츠를 췄다. 에필로그. 결혼식이 끝나고 요양원 사람들은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축하 파티를 했다. 정수와 복례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행복해요? 복례가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다. 선생님, 우리 얼마나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한 달이 될지,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르죠. 짧아도 괜찮아요. 선생님과 함께라면요. 정수는 복례의 손을 꽉 잡았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다. 푸른솔 요양원의 겨울밤은 추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다. 그날의 결혼식은 요양원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회자됐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인생은 끝까지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두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은 증명했다. 사랑에는 나이도 끝도 없다는 것을.